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경환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제가 비대면 강의로 2022년도 10월 12일에 진행된 파워쿼리를 활용한 데이터 리터러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강의고요.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은 사경환 검색하시면 되고요. 관련한 내용들은 계속 업데이트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론적인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데이터 분석의 전반적인 이론적인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사관리 파트에서 어떤 내용들이 핵심적인 인사이트를 다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해당한 부분 공유하고, 네, 다시 한번 공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위해서라면 해당되는 데이터 수집, 그렇죠? 해당되는 데이터 수집부터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얘를 잘 정리를 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기술 통계, 그 다음에 빈도 분석, 기술 통계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 기본적으로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까지 해당 부분을 여러분들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들으시면 충분하게 하실 수 있다. 활용하실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부적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부분 반드시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통계학과 출신으로서 데이터 분석에 조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로 저도 아직도 데이터 분석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언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엑셀에서 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꼭 질문사항을 여쭤볼 겁니다. 필요하신 게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꼭 한번 질문해 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 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보시면 제가 이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그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질문이 요청사항은 반드시 드릴 거예요. 그러시면 그때 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질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해당한 부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가 중요한 거는 인과관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해당되는 인과관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원인과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나오시는 원인과 결과라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좀 요점 정리를 하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점 정리를 하면서 별도로 또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큰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점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인과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관계입니다. 자,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인과관계. 자, 인과관계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말하겠죠. 다시요.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원인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X라고 표기를 하고요. 결과를 일반적으로 Y라고 표명을 합니다. 다시요. 원인을 일반적으로 X, 결과를 일반적으로 Y라고 표명을 합니다. 결과는 일반적으로 한 개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개가 되고요. 원인 같은 경우는 한 개 또는 다수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인과 결과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인이 변해서 결과가 변하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원인의 변화로 인해 결과가 변화하는 관계,
이것을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요. 원인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될 때 결과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관계. 이것을 우리는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의 정보도 있어야 되고 결과의 정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결과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내년도에 해당되는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한지, 매출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인력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과거의 정보가 충분하게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정보가 올바른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사이트를 도출하시려면, 우리가 인사이트를 도출하시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선 기술 통계, 빈도분, 자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확보한 자료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이라는 것은 이상치나 잘못된 정보들, 그렇죠? 오류값, 그 다음에 이상값, 그 다음에 잘 확인하셔야 되겠죠. 등을 확인, 처리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해당되는 원인과 결과, 즉 결과를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과 알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이냐, 알고자 하는 결과가 뭐냐, 이거를 미리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결정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운데, 결정 요인은 즉 결과의 결정 요인은 주로 내부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고요. 두 번째로는 빈도 분석, 그다음에 기술 통계와 같이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알고자 하는 새로운 why, 왜 그럴까라는 의구심을 도출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두 가지 방법은. 그 다음에 외부의 정보를 가지고, 외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결과가 무엇이냐, 결과를 도출하는, 찾아내는 방법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겠죠. 전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자료가 없어. 그럼 우리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원인을 살펴보죠. 원인은 즉 해당되는 결과에, 그렇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말하게 되는데, 이 원인 변수들이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인 변수들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걸 찾아내는 방법들은 우선적으로 선행 논문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선행 자료 등이나 경험, 그 다음에 통계적 분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외부의 정보, 내부의 정보, 내부 자료, 외부 자료 등을 통해서 해당되는 원인 변수 등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자료가 없으면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 아이덴티티를 보시게 되면 목표, 성과, 그다음에 목적이죠. 죄송합니다. 목표, 그다음에 성과 지표 등을 설정하는 기준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목표에 맞는 어떤 성과 지표를 만들 거냐,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이미 검토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해당되는 원인과 결과의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인사에서는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나 월급을 배정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근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떤 문서를 배치를 하는 게 좋을 거냐, 능력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등의 여러 가지 원인, 결과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그 심리적인 내용들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개별적인 심리 정도까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육 관련 내용들,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꾸준하게 자료를 수집을 해주셔야 적정하게 배변할 수 있다. 즉 전문성을 강화시킬 거냐, 전문성 강화냐, 그다음에 회사 기여도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배분하고 어떤 업무를 좀 배정하실 때도 살펴보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저와 함께 원인과 결과가 어떤 것들을 원인과 결과로 보실 수가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드렸던 HID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2022년도 HID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함께 이번 강의에서는 성과 분석, 그러니까 상관 분석, 회계 분석,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정하고 거기에는 원인들이 무엇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해당되는 결과를 어떤 걸로 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생각을 잠깐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디어들로 발굴해 주시고 해당하는 관련한 자료들도 충분하게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외부의 정보들도 그다음에 논문이나 이런 결과치도 꾸준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해당되는 실습 자료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실습 자료로 들어가시게 되면 인사관리, 통계의 이해라는 부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관리에서 통계의 이해, 엑셀 부분인데 저와 함께 요 뒤에 부분, 요 뒤에를 우리는 확장자라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뒤에 있는 확장자라고 하는데 이 확장자를 보게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에는 우리가 확장자. 네. 자, 이제 확장자 부분이 될 건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장자는 엑셀과 엑셀 SX로 지정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요걸로 분석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요거는 요걸로 분석하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얘가 대략적으로 로우가 65,000개, 얘는 100만 개 정도, 그리고 슬라이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슬라이서 사용 가능. 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엑셀로 저장하시는 게, 엑셀 SX로 저장하는 게 좋고요. 어떨 때는 CSV라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되는 워크시트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장하실 때 XLSX로 저장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XLSX로 가급적이면 요걸로 저장하라 라는 것을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를 보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살펴보는데 왜냐하면 엑셀을 열어보시다 보면 이게 엑셀로 되어 있는지 XLSX로 되어 있는지 잘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확인하는 방법 살펴봅니다. 자, 여기에 가시게 되면 보기라고 나타나실 겁니다. 여기 가시면 보기, 탐색기에 가시게 되면 천천히 다시 할게요. 자, 제가 드렸던 자료를 압축을 풀어보시면 HID, 얘를 풀어야 됩니다. 요거하고 파워쿼리인데 파워쿼리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HID가 중요합니다. HID 열어주시고요. 이 안에 가시면 실습 자료라고 있으실 거예요. 여기 실습 자료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이 안에 가시면 통계의 이해라고 있으실 겁니다. 통계의 이해 한번 보시죠. 자, 통계의 이해를 딱 보시게 되면 자료가 오픈되고 있는데요. 인사 관리의 기술 상관 회기라고 나타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 워크시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료는 이와 같처럼 변수명이 한 줄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얘를 변수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추후에 이론적인 부분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요 자료 등이 나타나죠. 네,
자료 등이 나타나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연봉 상승률, 전문 지식, 수행력 등등등등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여기 있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는 해당되는 부서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문 지식의 수준은 어떻게 되실 건가, 근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활 태도와 근태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다음에 연봉 상승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뭐 등등등이 나타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연봉 상승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나는 근태와 어떤 거에 영향이 있느냐, 그런 것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의 공헌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공헌도에 대해서 근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각각의 현재 얼마만큼 되느냐, 어느 수준이냐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빈도 분석 혹은 평균과 같은 기술 통계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공헌도의 현재 수준이 언제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공헌도와 그러니까 근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걸 X로 볼 거냐, 어떤 거를 Y로 볼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인이 일반적으로 X, 다시 원인이 일반적으로 X, 결과가 일반적으로 Y라고 표명을 하는데, 요게 X축이죠? 요쪽이 X축, 여기가 Y축이 됩니다. 요것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제가 여기다가 제가 분석 좀 써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쪽을 X, 이쪽을 Y라고 표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쪽을 일반적으로 X, 일반적으로 이쪽을 Y라고 표명합니다. 여기가 원인, 이쪽이 결과가 됩니다. 표기를 하거나 표를 만들거나 그래프를 만드실 때도 기본적으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여기가 X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Y라고 표명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직무별로 해당되는 부분에서 부서별에 따라서 연봉상승률의 차이점을 알고 싶다 그러시면 이 부서별을 일반적으로 X에다가 표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서별을 일반적으로 X에다가 표시를 하고, 연봉상승률, 네, 연봉상승률을 Y축에다가 배치하게 돼서 부서별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물론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 방법을 많이 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해당하는 부분은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나는 연봉 상승률을 Y로 놓겠다. 그렇죠? 연봉 상승률을 Y로 놓겠다라고 가정을 하시게 되면 요게 X가 되겠죠? 나머지는 X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Y를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 Y를 가급적 뭐라고요?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그래프를 그리실 때 X, Y로 규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Y를 맨 오른쪽으로 넣으셔야만 해당하는 부분을 이쪽에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이 연봉상승률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려볼 거고, 천천히 말씀드려. 얘를 맨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다시 얘를 맨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물론 전문 지식도 필요하고 공헌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연봉 상승률을 결과로 놓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자, 이동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이동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컬럼을 먼저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요. 컬럼을 먼저 선택하시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요 십자가 모양이 나오실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십자가 모양이 나오는 것보다 이 벽면을 붙입니다. 얘를 이렇게 벽면으로 붙입니다. 그러면 화살표 십자가가 나오실 거예요. 다시 얘는 뭐라고요? 화살표 십자가가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Shift 키를 누르시고, 다시 한번요. 자, 키보드를 끄려볼게요. 네. Shift 키를 누르시고, 다시 한번 Shift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요. 엑셀에서 Shift는 이동, 컨트롤은 카피, 기본적으로 카피, 독립적인으로 선택 혹은 카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엑셀에서 Shift는 이동, 그 다음에 컨트롤은 카피,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그 다음에는 영역 선택.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보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이 보기를 보기 위해서라면 여기에 보기를 딱 누르시면 확장명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나오시는 확장명을 딱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확장명을 선택하시면 뒤에 확장자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뒤에 있는 확장자를 보는 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이거 누락된 것 같네요. 보기에 가셔서 해당되는 파일 확장명 놓고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Y를 누를 거예요. 할 때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게 좋다. 그래프를 그릴 때는 가급적이면 Y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근태와 공원도인데, 제가 공원도를 종속변을, 우리 회사의 공원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보고 싶으시면 공원도를 맨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공원도를 맨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네, 해당하는 부분이 그래프를 그릴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분석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독립변수들만, 그러니까 X죠. X들만 한 곳에 모아야 됩니다. 한 곳에 모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제가 공원도를 놓고 나머지의 회귀 분석을 돌린다고 가정을 할 때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안 됩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이렇게 선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X를 한 곳에 모으고 Y를 한 곳에 모아야 됩니다. Y를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현재 변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변수로 쓸 거냐, 어떤 걸 종속 변수로 쓸 거냐, 어떤 걸 독립 변수로 쓸 것인가를 결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부서별로 한번 볼까요? 부서별을 보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틀 고정을 할 거고, 근데 이 자료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떤 거 잘못되는지 볼게요. 우선은 틀 고정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 뭐라, 얘를 틀 고정을 할 거고, 인덱스 컬럼이 없어요. 자, 인덱스 컬럼이라는 것은 1부터 쭉 나열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부터 쭉 나열하는 인덱스 컬럼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그렇다 치고 틀 고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틀 고정. 제가 보기에 틀 고정을 하겠습니다. 틀 고정은 여기를 고정시키는 거죠. 여기를. 자, 해당하는 부분 여기서 틀 고정을 하겠습니다. 보기에 틀 고정. 해당되는 틀 고정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틀 고정을 합니다. 자, 전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하고요. 얘는 단축키가 따로 있어요. 컨트롤 A를 누르시면 전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필터, 데이터의 필터를 진행합니다. 데이터의 필터를 누르시게 되면 부서별에는 마케팅과 영업이 있다. 다시 한번 마케팅과 영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얘는 뒤에 빈칸이 있어요. 다시 얘는 현재 뒤에 빈칸이 있고 얘는 앞에 빈칸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선행 빈칸, 뒤에 있는 것을 후행 빈칸이라고 합니다. 앞에를 선행 빈칸, 뒤에를 후행 빈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없애주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처럼 선행 빈칸, 후행 빈칸이 있는데도 얘를 같은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빈칸, 후행 빈칸을 없애달라. 다시 한번요. 자, 전처리라고 하는데요. 전처리에서는 선행 빈칸, 확장자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행 빈칸, 후행 빈칸 반드시 삭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컬럼 필요합니다. 네, 인덱스 컬럼 등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해당되는 필터 부분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려봤고요. 요거는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10시 20분이 조금 안 되셨는데 해당되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제대로 받으셨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신 다음에 제가 원인과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실습하는 과정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선 이해되셨나요? 네, 현재까지 해당 부분을 어떤 것을 종속 변수로 할 건지 어떤 것을 독립 변수로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앞에 선행 빈칸과 후행 빈칸을 없애줘야 되는데 요거까지 해버리죠. 네. 선행 빈칸, 후행 빈칸을 없애시려면 우리는 trim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자, 요거를 없애시려면 제가 trim이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됩니다. trim이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선행 빈칸, 후행 빈칸을 없애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삽입 놓고 제가 trim이라는 명령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trim. 네, trim이라고 명령을 넣으시면 다음과 같이는 선행 빈칸, 후행 빈칸을 모두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래야지만 데이터가 규격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선행 빈칸, 후행 빈칸 모두 없애주셔야 돼요. 네, 이런 부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컬럼이라고 해서 1부터 쭉 나열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1부터 쭉 나열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삽입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삽입. 그 다음에 인덱스라고 놓겠습니다. 인덱스. 그 다음에 1, 2라고 놓고 다시 1, 2 놓고 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총 데이터가 100개까지 있다. 총 데이터가 100개까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이 row라고 합니다. 이쪽이 row라고 하는데 이 row가 전체가 비어있는 row가 있다면 다시요. 전체가 비어있는 row가 있다면 자료가 얘가 내려가질 않습니다. 해당한 부분이 다시 할게요. 얘가 전체가 비어 있다면 현재 얘가 문제점이 있네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가 있어서 그러네요. 여기가 쓸모없는 자료들이 좀 있어서 그러네요. 네, 이렇게 빈 셀로 되어 있으면 얘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통 얘가 멈춰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가 조금 잘못된 건데 일반적으로 얘가 멈추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얘가 멈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재 자료가 유령 문자라는 것을 채우게 되는 거. 원래는 얘가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이렇게 멈추게 되는 거죠. 네, 멈추게 된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들에서 인덱스